3월 시장 리뷰 및 4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와 변압기이고요. 반도체와 변압기 이후의 시장은 어디가 주도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화장품 시장 전망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3월 4주차 시장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반도체와 변압기가 주도한 한 주입니다. 반도체와 변압기 기업을 보유한 투자자는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고 하면 그 외의 기업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한 주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원화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5불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찜찜한 한 주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기준의 미국 시장 리뷰입니다. 지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16%나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론은 무려 31%나 상승하면서 여전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5%, 테슬라도 마이너스 13%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한 주 기준으로 보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2% 하락,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하락,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6%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정말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7% 상승하면서 높은 모습을 보였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훈풍을 기대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세를 보겠습니다. 2월 말에 고점을 찍었고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3월 3주차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면 3월 3주차부터는 마이크론이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 국채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입니다. 10년물은 4.21%로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2년물은 4.628%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미국채 2년물이고 미국채 2년물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5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말해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50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1345원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정말 6월부터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엔화도 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일본 엔화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주변국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인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 주변국의 환율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83불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서 조만간 85불을 넘보는 그런 시기인데요. 여전히 국제유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은 인플레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면 금리 인하 판단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좀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과연 6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냐, 그리고 원래 금리 인하 3번 이상 가능할까,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이고요. 또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물가는 원하는 수준까지 건집했지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려 목소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 인하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질주하던 엔비디아에서 이제 마이크론으로 조금 바톤이 넘겨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 HBM과 후공정 패키징의 모든 이슈를 잡아삼켰다면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공급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사와 리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AI 수요 급증에 마이크론이 어닝스 불화제를 했다. 반도체 질주가 시작되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8%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6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역시 AI 수요와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따라서 1분기 흑자 전환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고 흑자 전환하고 여기에다가 또 HBM 쪽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공통적으로 나란히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전방 산업은 PC 노트북과 서버와 스마트폰입니다. 이미 서버와 스마트폰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출하 재고를 보시면 출하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재고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HBM과 후공정 패키징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굉장히 중요한 수요 공급 관점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타이트한 공급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지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사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70%도 못 넘긴 가동률, 배터리 업계의 한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2위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도겠죠. 공장 가동률이 처음으로 70% 이하를 밑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전기차 예상 성장률은 한 16%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졌고 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인기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새로운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를 세 가지 꼽는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그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리튬과 니켈 같은 광물 자원의 가격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튬과 니켈 가격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변화이고요. 무엇보다 기술 진보 관련해서 양극재 단결성이라든가 건식, 전극, 공정기술 같은 이러한 주도권을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양극재 단결성과 건식, 전극, 공정기술의 기술 흐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NCM 양극재에서 양극할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얘기합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건식과 습식, 그러니까 습식과 건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습식 전극 공정은 이 할물질을 액체 형태로 극판에 도포합니다. 그래서 할물질과 도전제 바인드를 섞어서 슬러리화해서 극판에 바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슬러리화 한다는 것은 액체 형태로 바른다는 것이니까 이러한 극판을 건조하고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압축하는 공정이 필수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절차들이 이루어지면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셀 가격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은 이 할물질을 고체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고체 파우더로 썼기 때문에 별도의 건조 과정이 필요 없고 따라서 전극 균일도를 높이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조금 더 진보된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식 전극 공정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데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극을 균일하게 형성하려면 이 고체 파우더를 고온 고압으로 압착해서 필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극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 깨지기가 쉬운 것이고 이러한 양극이 깨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바로 단결정 양극재입니다. 양극할 물질, 다시 말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결정이 합쳐져 있는 다결정 형태란 말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형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제조 시에 얘를 이제 압착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게 되면 이 입자가 깨지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가 부풀거나 전에 액과 닿아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단결정 양극재를 하게 되면 압연 시에 이렇게 압연하게 했을 때 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단결정 양극재를 활용하게 되면 고온 고압에도 부서지지 않고 안정성이 높고요. 또 46파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46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름이 46mm인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27파이 대비해서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이상 향상되고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단결정 양극재를 통해서 입자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러한 생산들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나
건식 공정을 하게 되면 건조와 압착에 대한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에 보더라도 향후에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건식 전극 공정의 파일럿 생산 접어들어서 8월부터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 인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와 46파이 관련해서 시제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둔화될 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NCM 배터리 기반의 국내 2차전지 기업의 기술력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4월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를 향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고지해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를 향한다. 모두가 10만 전자를 부르짖는 시점이 반도체 투자의 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상반기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4월, 5월이 반도체 투자의 거의 막바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은 춤을 출 것인데요. 이 변동성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압기와 전선주, 구리 관련 기업이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면 사실 주목받지 못했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변압기와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하고 또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와 수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관심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변압기 시장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후 시장은 어디가 주도할 것이냐.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식 전극 공정이라든가 단결정 양극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기술적 우월성, 경쟁력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지표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유럽은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NCM 양극재 수출 금액을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이라든가 니켈 같은 원재료로 사용되는 2차전지의 그 강물, 희유금속들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2차전지 기업들의 매출 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갖고 볼 것은 화장품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에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대형 화장품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메인 시장, 면세점 매출, 기초 화장품 중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주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탈피해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면세점 시장은 여전히 매출액과 객단가 관점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강세, 원화와 이하나 약세, 이 추이를 우리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엔화 방향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이 금리 인상으로 지금은 엔화가 약세이지만 강세를 띨 개연성이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종의 수혜로 이어지는데요. 원화는 약세,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특히나 자동차 쪽,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시장이 주목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자체는 이 글로벌 시장을 이제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월 시장 리뷰 4월 전망을 마무리하겠습니다.